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그러면 그때 이미 그 비관론자 시절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언제 꽃을 피냐면 대출 가져다가 하고 뭐 집으로 집을 산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통용하던 시대였어요. 이 기간이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 2년으로 끝났는데 3년, 4년, 5년을 가더라도 버틸 수 있게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난 그런 생각을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이렇게 아픈가 보구나. 네, 정수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교수까지 좀 됐습니다. 퇴직자로 살아가다가 작가가 됐고요. 작가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박사가 됐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를 초빙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운이 좋게 교수가 돼가지고 저 이제 남서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선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교수라는 타이틀로 얘기하니까 쑥스러운데 어쨌든 교수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정선용 교수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이 얘기에 담겨있는 뜻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그때 돈을 번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지금은 막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낙관론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낙관론자. 잘 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근데 이 낙관론이 오기 이전에 비관론자 시절에 뭘 했었냐면 저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낙관론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백전백패예요. 그때 저축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때 이미 그 비관론자 시절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언제 꽃을 피냐면 지금 꽃을 피는 거예요. 지금 투자해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다 해놓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저축하고 그때 다 투자해가지고 이미 주식에 들어가 있고 집 다 사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좋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겠다? 그런 사람은 다 부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코로나 시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 됐냐? 코로나 이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혜택을 많이 봤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 뛰었고 지금 다시 또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 시기는 언제냐면 2010년대예요. 그 2010년대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했냐면 저축을 진짜 징그럽게 했어요. 제 월급 중에 어떨 때 많이 할 때는 막 80%까지 저축했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해서 다 마련해 놓은 걸 그래서 마련해 가지고 그때 집값 안 오른다고 막 하는 그 시기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빚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표현하고 일부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얘기들이 회자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다 준비 끝난 사람들이 지금 와서 꽃이 활짝 핀 걸 갖다가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라는 거. 이걸 알았으면 왜 부자가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지금 뭐 코스피 3,500 집값 사상 최저 이거에 수혜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 전혀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전같이 허점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어떤 허점들이 있냐면 대출이라는 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출 가져다가 하고 집으로 집을 산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통용하던 시대였어요. 전세가율과 집값의 그 갭 차이를 갖다 이용하고 이런 것들 요즘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진짜 오랜 동안 비관론자처럼 저축해서 모아놓은 걸 갖다가 이번에 절대로 집값이 아니라 절대로 주식값이 오르지 않아. 이런 순간에 낙관론자처럼 투자해가지고 모았어야만이 그게 지금 빚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들, 현재 나와 있는 현상들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니까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건하우젤이라는 불변의 법칙에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건하우젤이 이 얘기를 하면서 1000년 전에도 통하는 법칙이고 1000년 후에도 통하는 법칙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법칙 2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다면 투자에 성공하려고 하면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앞에서 꽃이 활짝 피게 된다.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에 어떠한 준비들이 있었던 걸 갖다가 이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 게 세상이 보다 낙관론일 때 사실은 비관론자처럼 내가 월급쟁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할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투자를 한다고 지금 늦었어요. 이미 이전에 전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하면 매물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락 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남들이 다 발을 빼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넣었을 때 그 길어한 기간을 어떻게 해서 버텨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관론자처럼 저축해가지고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 2년으로 끝났는데 3년, 4년, 5년을 가더라도 버틸 수 있게 안에 힘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딱 이번에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나고 이게 얼마만큼 나고 얼마만큼 나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자기가 투자의 로직대로 정석대로 가지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말이 아주 진짜 멋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편안함의 습격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된다. 죽지 않을 만큼 힘든 과정들을 견뎌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힘을 발휘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복리역과의 기적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저도 보니까 자산이 증식되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언제냐면 죽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을 갖다가 그 힘든 상황을 견뎌가면서 죽지 않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게 얻어낼 수 있는 큰 효과라는 거,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건 하우젤이 두 가지 책을 썼잖아요. 돈의 심리학하고 이제 불변의 벽 썼는데 제가 여기 보면 아주 여기 딱 맞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단기적 역경과 장기적 관점의 균형 있게 관리한 법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을 보는 사람은 대개 결국 비참한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파산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해나갈 때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파탄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위험을 겪더라도 살아서 가게 되면 언젠가는 복리효과로 극대화된다는 거. 이게 바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댓글 안 달리겠지만 한 달에 이제 50억 부자라는 거예요. 그 50억에 뭐 부자냐. 그 50억 부자 가지고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50억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 투자했던 생각들을 해놓고 보면 이 얘기가 딱 맞아요. 저희가 50억까지 저희가 1997년도 2,500만 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기 강동구 고덕동에 가면 저 산빌달 밑에 반지하집에서 2,500만 원짜리 거기서 그것도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 내가 퇴직할 때 50억 자산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배예요. 250배네요, 정확하게. 250배의 자산을 갖다가 증식할 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딱 이 얘기예요. 진짜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그렇게 해서 낙관론자처럼 투자했으면 투자한 이후에 아무리 경제 불황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죽지 않고 견디면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모셔왔던 선대 그 회장님도 그 시기가 있어요. 내일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시기.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어려우면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이렇게 아픈가 보구나. 다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 이루려고 그러면 그 전에 막 요동친대요. 그래서 그런 요동치는 시기를 평범한 사람 대개는 다 멈춰버린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데 제가 모셨던 그 회장, 선대 회장님 같으면 그 시기를 갖다 견디는 거. 내가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힘든 건 이게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거다. 곧 해가 뜨고 더 밝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동요되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불변하지 않는 그 법칙들, 그러니까 돈이 벌려가는 그 불변의 법칙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이해를 한마디로 핵심으로 한다면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해라. 이 말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낙관론자들밖에 없어서 낙관론자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낙관론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비관론이 판이실 때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거고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판칠 때 이럴 때는 비관론자처럼 저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투자의 성공으로 가는 법칙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주신다면 최소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니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부자라는 얘기를 듣고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부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것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내일 내가 뭔가를 했을 거라는 것들이 없으니까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 하드웨어, 몸, 뼈 이렇게 아주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 뇌, 그 다음에 경험들에 의한 데이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 하드웨어가 워낙 좋잖아요.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그마한 자국 하나만 줘도 막 온몸이 팔아떠는 거예요. 막 뇌가 막 춤추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컴다운 하십시오. 컴다운. 침착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워낙 예민하고 지금 하드웨어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쉽게 못 넘긴다는 거 알아요. 욕망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소프트웨어, 뇌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제어시키면서 여기에 뭐냐면 이런 경험들. 그래서 경험 중에 많은 경험들이 이런 간접 경험도 본인이 다 겪으면서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간접한 경험들, 지금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들께서 롤모델로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들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외부적인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극에 맞춰가지고 춤추지 마세요. 이 자극에 춤추면 좋아할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여러분들 게 아니라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멸하지 않는 이 판을 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갈 수 있도록 외부의 자극을 그걸 갖다 소중한 내 데이터화 시키는 것들만 해나가면서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 아들한테 했는데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장 같은 말씀이 뭔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586 세대는 다 누리고 누려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부터 컴다운 하라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잔소리지만 얘기를 해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들을 부딪혀 가다 보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한들 오히려 더 나한테 더 손해가 된다는 걸 갖다가 조금씩 부딪히면서 깨져가면서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해나갈 때 조금은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다운 하십시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컴다운 하십시오. 인생의 레이스는 절대로 단기적으로 안 돼요. 단기적인 걸 속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다 사고 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큰 위험이 오더라도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알래스카로 술록 잡는 여행을 떠나요. 거기를 딱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술록을 잡으면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살 수 있고 눈보라 모든 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게 못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안한 문명사회의 편안함을 버리고서 야생의 불편함 속에 가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들을 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되지 지금 당장의 얄팍한 투자에 여기다 넣으니까 얼마가 남더라 이거 넣었다가 한 30% 올랐어 좋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30% 오르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쌍팔년도 표현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잠깐 따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발에다 오줌 넣으면 잠깐 따뜻한데 결국은 동상 걸려가지고 발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춥고 어두운 데를 갈 때는 얼어있는 발을 갖다가 더 움직여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움직여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끌어온 가장 큰 길.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 제가 50억까지 모아오는 과정 속에서 느낀 얘기고 이 얘기의 가장 핵심 줄기가 되는 건 모건하우들의 불변의 법칙 속에 나와 있는 얘기라 이 모건하우들의 이 불변의 법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 시점엔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희, 일비 하지 마시라 이 얘기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낙관론으로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 비관론자처럼 저축해야 될 시기, 특히 젊은 분이라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옆에서 지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회를 발견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낙관론처럼 투자하시고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데려준다는 거, 이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